우리는 삼국 통일을 하나의 민족이 통합된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역사의 이면에는 승자의 기록에 가려진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닙니다. 나라를 잃은 한 사람의 탄식이죠. 백제가 멸망한 뒤 고향을 등져야 했던 어느 백제인의 독백입니다. 조상의 무덤조차 다시 찾을 수 없게 된 사람의 깊은 절망이 느껴집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승자의 기록 속에서 삼국통일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신라의 통일은 흩어져 있던 민족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문화를 융합할 토대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문화가 꽃피었다고 하죠. 그리고 외세였던 당나라를 몰아내고 영토를 확보하면서 오랫동안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기록의 뒷면에는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패배한 사람들에게 통일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영토 문제를 보는 시각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라의 입장에서 대동강 이남의 땅을 확보한 것은 외세를 몰아낸 자주적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유민의 입장에서 보면 만주를 포함한 드넓은 옛 땅을 잃어버린 민족적 손실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곧 모두의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그리고 가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나 귀족이 아닌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통일전쟁 시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년, 신라의 한 청년 가실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머나먼 국경지대에서 군복무를 해야만 했던 시간입니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던 전쟁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 봉양했다는 향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시 하층민들이 얼마나 극심한 가난과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또 가난을 견디다 못해 어린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다는 손순의 설화도 있죠. 이 이야기들은 당시 평범한 가족들이 어떤 비극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아픈 단면일 겁니다. 길었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진정한 통합을 가로막았던 것은 다름 아닌 신라의 신분 제도였습니다. 바로 골품제입니다. 골품제는 사람의 혈통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모두 결정되는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 제도였죠. 이 견고한 체제 안에서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은 상층부로 올라갈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야 유민들은 국경지대로 강제 이주되어 외적을 막는 방패막이로 쓰였습니다. 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골품제라는 벽에 막혀 출세할 길이 막혔죠. 결국 그들은 신라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지 못한 채 지배받는 계층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불완전한 통합은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통일 직후부터 시작된 차별은 수백 년에 걸쳐 정복당한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한을 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세기 말 백제 유민의 후예인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고구려 부흥을 내세운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면서 신라는 다시 분열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통합이 남긴 결과였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삶을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역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